안녕하세요. 행운 수업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은 행운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따로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운과 함께하는 삶, 운 좋은 삶, 축복받은 삶에 대한 원리가 있어요. 그걸 제가 행운 수업 법문을 준비를 하면서 부처님의 자군법 3단계라고 정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다들 운 좋은 걸 바라잖아요. 운이 좋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행운이라고 하는 걸 희망하고 기다리는 것 말고는 행운에 대해서 무엇인가 발전된 태도를 성립을 시키질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행운학의 이 시초가 되는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행운학은 특징이 있어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행운의 원인을 짓는다. 자기가 직접 행운의 원인을 심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심은 행운의 원인이 잘 자라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행운의 열매가 열리면 그것을 본다.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야 돼요. 잡아야 되죠. 그래서 3단계는 행운의 원인을 심는다, 행운이 다가온 것을 본다, 그리고 그것을 잡는다. 이 세 가지가 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건 한겨울철에 겨울이 싫다고 이 수영복 입고 바닷가 앞에서 여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긴 오겠죠. 6개월이나 8개월 뒤에. 근데 그때는 절대 안 와요. 기다리면 언젠가 오겠죠. 네, 기다리면 승자가 될 수 있어요. 언젠가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행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생에 3번은 기회가 온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반대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인생에 3번은 위기가 온다. 기다리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기회가 올지 위기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부처님의 행운법, 자군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심고 보고 잡는 데 있어서 38가지 원칙을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운경은, 행복경은 38가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습관을 익혀야 하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언급되고 있는 경전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가지 체크리스트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과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됐거나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됐거나 내 에너지를 계속 소진시키기만 하거나 아니면 나를 자꾸 조종하려고 들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삶 속에서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만 비워줘도요, 우리의 삶은 훨씬 나아져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한 자리에는 어떤 관계를 새롭게 맺어야 하는가? 지혜로운 사람과는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냥 지혜로운 사람과는 가까이 해야지 이런 생각은 망상이요. 누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해줄 건데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서비스 자선사업가 아니잖아요. 무슨 친구 대행 서비스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3번째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알아보고 존경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존경할 만하다면 내가 존중을 표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을 표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하죠. 그 다음으로 바른 법을 익힐 수 있는 장소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네 번째였어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불자들에게는 본찰과 가까이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 옵니다. 송덕사 가고 싶대요. 옆에 절 찾으세요.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 옵니다. 송덕사 어떻게 가네요?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답은 뭐냐면 옆에 좋은 절 찾으세요. 이게 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찰은 항상 가까이 있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바른 법을 배울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사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는 두 번째 노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에 쌓아둔 선업이 조금 있어야 한다. 이걸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우주은행 개념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렇잖아. 친구들 만나러 나가야 돼요. 잔고가 없어. 그럼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쓰고 나갈 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선업이라고 하는 잔고가 없으면, 그러면 한두 번은 흉내낼 수 있겠죠. 마이너스 통장 써가면서. 절대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쌓아둔 선업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확립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게 선업을 쌓아서 잔고가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확립시키는 그런 이 훈련을 한다. 몸과 마음을 확립시킨다. 이건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뭐냐면 팔정도 중에 올바르게 생각하고 정사유, 올바르게 말하고 정업, 올바르게 행동하고 정업, 이 셋을 바탕으로 올바른 일상을 살아가고 정명,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확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확립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이 올바르게 몸과 마음을 확립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어른 수업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볼 거예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됐는지, 그 다음에 사람 구실하면서 사는지 오늘 한번 볼 건데요. 이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부끄러움을 아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어른 구실 못하고 있다, 사람 구실 못하고 있다, 그러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요. 공자님이 논어에 보면은 여러 제자들 중에 좀 사고뭉치 같은 느낌의 제자가 있어요. 자하로라고 있어요. 자하로. 공자님의 제자들이 유생, 막 가녀린 유생,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 야인들이기 때문에, 야인 출신들이라 언제든 전쟁 나가도 되는 무를 갖춘, 근데 사실은 원래는 무만 갖추고 있는데 공자님 만나서 문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과정,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공자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로의 변, 대로변에서 어떤 사람이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대로변에서 어떤 사람이 똥을 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 제자, 아니 부처님이라네, 공자님 제자들이 가가지고 좀 많이 이제 혼내줬어요. 공중도덕을 가르쳐 주면서
약간 깡패 같은 분들이 가서 가르쳐 줬으니까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혼내가지고 대로변에서는 똥을 싸면 안 된다고 잘 가르쳐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다음날 또 이제 길을 또 걷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로 중앙에서 어떤 사람이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러 이제 가가지고 또 혼내려고 그러는데 공자님이 이번에는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어제는 대로 변해서 똥 싸는 사람한테도 뭐라 그러셨으면서 저 대로 중앙에서 길 막고 지금 똥을 싸고 있는데 저걸 그냥 두냐고.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저 사람은 가망이 없대요. 왠지 아세요? 부끄러움을 몰라서. 심리가 대로 변해서 똥을 싸고 있는 건 그래도 좀 부끄러운 걸 아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화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로 중앙에서 이 뻔뻔한 낯짝을 그대로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똥을 싸고 있다? 이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다. 이 사람은 교화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셔서도 아마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 중에 이것은 좋은 작용이고 이것은 나쁜 작용이고 이런 걸 구분을 해 주셨거든요. 이런 심리학이 불교 심리학 유식학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불선, 그러니까 악한 마음 중에 대불선, 가장 안 좋은 마음, 이 마음으로 부처님께서는 뭘 꼽으셨냐면 무참과 무괴를 꼽으셨습니다. 참과 괴가 없는 것. 참과 괴가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남들이 보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런 무참, 무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다. 결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른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데 혹시 부끄럽다면 그럼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부끄럽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대로 변해야 아니라 대로 중앙에서 똥을 싸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른 구실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거나 한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 수업의 삼립, 세 가지 이 직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직립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인간은 자꾸 인간이 동물들과 다르다고 주장을 해요. 인간은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물들 중에서 유독 인간은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있나 봐요. 이제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그러는데 나는 인간이다. 이런 특별한 마음. 이게 강해지니까 동물 중에서 특별한 동물이 인간이고 이게 더 심해지면은 서양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인간 중에서 나는 신의 권리를 부여받은 초인이라고 하는 사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초인 사상. 그래서 이 초인 사상은 초인 외에 나머지 모든 인간들, 그리고 인간보다 열등한 자연과 동물들, 전부 다 신 대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식민 사상을 만드는, 잉태하는 근본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자꾸 특별하게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특별한 건 단 두 가지 근거밖에 없다. 하나는 육체적으로는 여러 동물들 중에 직립을 한다라고 하는 첫
첫 번째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인간이 굳이 인간일 필요가 없죠. 왜냐면 원숭이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육체적인 직립 말고 플러스 하나를 더해야 원숭이하고 또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숭이하고 구분되는 건 뭘까요? 대뇌 피질의 크기예요. 대뇌 피질이 얼마나 면적이 넓은가? 여러 동물들 중에 가장 대뇌 피질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뇌 피질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지성과 이성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대뇌 피질 면적을 가지고 이 인간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를 가지고 인간을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은 두 번째, 정신적으로도 직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거 없어요. 몸과 마음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는 직립을 이루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인간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간 됐다 그러니까 혹시 욕처럼 들리시나요? 인간 됐다 아무런 뉘앙스가 없는 말이에요.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성인 이러는 거예요. 성인 이게 뭐 별건가요? 이룰 성자 쓰니까 이제야 사람 됐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 구실하려면 일단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기준은 육체적인 기준과 정신적인 기준이 있다. 이게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 어느 수준까지는 이르러야 되냐면 직립을 하기는 했는데 자기 혼자서 자기 육체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중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달리지 못하다가 걷게 되고 걷지 못하다가 잡고 걷게 되고 잡고 걷지 못하다가 앉게 되고 앉을 힘이 없어서 눕게 되고 이게 뭐냐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특성을 포기해가는 과정입니다. 자기의 중력, 이게 뭐냐면 몸무게인데 이 몸무게를 자기가 견딜 수 있으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는 것. 이걸 육체적 직립이라 그래요. 육체적 직립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못 갖춰요. 태어났을 땐 그래서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부모님이 어른들이 이 아이를 케어해 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나이가 많이 드시면 그러면 또 이 육체의 직립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기 때랑 틀려요. 아기 때는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노년이 되면 생각이 있어. 그래가지고 본인이 존엄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기는 어른들이 기꺼이 업어서 키우잖아요. 근데 노인은 기꺼이 업어서 키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 직립은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고 죽을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해야 돼요. 이게 어른의 첫 번째 기준이다. 두 번째가 정신적인 기준이에요. 정신적으로 자립을 이루었다. 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립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의존성을 벗어나는 것. 이것을 자립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존성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기 위해 남이 왜 필요합니까? 내 마음에 평온하기 위해 남이 왜 필요해요? 내가 화가 나는 게 왜 남 탓입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화가 일어나도록 허락한 건 난데. 그래서 정신적인 자립은 몇 가지 지표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티가 많이 나는 건 남 탓을 얼마나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이미 습관화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표정으로,
행동으로, 말로 드러난다. 이 사람은 정말 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말로는 티가 안 나는데 속으로는 자꾸 남 탓을 해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난데 여전히 미성숙한 거예요. 남 탓을 그치면 의존성이 사라집니다. 남 탓을 그치면 의존성을 사라져요. 내 모든 감정을 내가 책임지는 자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정신의 자립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어떻게 되느냐? 어른이라고 한다. 나는 육체적 직립은 잘 됐는데 정신적으로 의존성이 좀 깊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쪽짜리. 정신적으로는 성숙을 했는데 육체적으로 지금 이 직립을 못해요. 이것도 역시 반쪽짜리. 이 두 가지가 다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람 됐다, 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잘 일어섰어요. 준비가 됐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구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육체 잘 키워놓고 정신을 잘 세워놓고 사람 구실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 구실은요, 사회마다 달라져요. 그 사회에서 그 한 명의 성인에게 어떤 구실을 요구할지는 사회마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가장 뚜렷한 지표로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경제활동을 통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 즉, 입벌이를 자기가 하는가. 내가 쓰는 만큼은 내가 버는가. 이걸 못하면 내가 안 벌어요. 근데 써요. 누구 거 쓰는 거예요? 남의 거 쓰는 거죠. 그럼 이건 사람 구실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사람 구실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남의 거 쓰는데 부끄럽지가 않아. 이거는 대로변에서 똥을 싸는 건데, 대로변이 아니라 대로 중앙에서. 이거는 이 교화가 불가능해요. 성인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피해서. 그리고 명백한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거 하나를 뚜렷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든 사회를 꿰뚫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비를 자기가 책임지는 것. 이것이 역대 모든 인류 문화 속에서 관통되는 사람 구실이에요. 그래서 어른 수업에서는 세 가지를 어른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직립이 이루어졌는가, 심리적으로 자립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졌는가. 이러면 사람 됐다고 하고 이제 사람 구실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니까 사람 된 것 같으세요? 사람 구실 하고 있나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무조건 맞벌이 하라 그럽니다. 무조건.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한쪽이 경제적 독립을 못하면 그 관계는 평등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평등하지 못한 관계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뭐든지 부채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건강하게 평등하게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열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많이 버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결혼은 뭐가 결혼이냐면 서로 동업하는 게 결혼이기 때문에 동업할 때 누가 더 많이 벌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버냐 안 버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부끄러우면 덜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덜 쓰면 되지. 덜 쓰면 되지. 덜 벌었어요. 근데 더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는 사람한테 잘하면 되지. 기브 앤 테이크니까. 이런 명확한 지표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이미 한쪽이 안 벌어요. 그러면 아예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인지 아닌지가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인과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짜로 쓰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공짜로 쓰는 건 눈더미처럼 불어나서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다 돌아와요. 세 가지, 삼립, 직립, 자립, 독립. 이 중에 무엇을 이루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루지 못한 게 있다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뒷부분에서 이야기할 삼립의 전략을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